우리가 취업 혹은 이직을 준비할 때 나만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겨주는 하나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력서입니다. 레주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한 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들은 제출된 이력서를 꼼꼼하게 읽기보다 그저 훑어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원한 이들의 이력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관심을 이끌어낼 만한 무언가가 그들의 글에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의 사회는 상생과 공존의 사회로 기계와 사람, 기계와 사회가 떨어질 수 없는 형태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만들어가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 나만의 무기,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게 된다면 앞으로 많은 직업군은 점차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라질 직업군들을 나열하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라질 직업군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법률 분야의 종사자, 회계사, 세무사, 판사, 그리고 변호사 등 그리고 운전기사, 공장의 근로자 같은 단순 업무 노동에 대한 직업군들이 20년 내로 아니 15년 내로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법률 분야는 좀 다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좌우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야 할 윤리적 측면 그리고 그러한 잣대를 일으킬 법률은 사람의 감정으로 치우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공지능에게 맡기면 기계에게 맡기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계속적으로 있을 직업군들은 과학기술 분야, 엔지니어, 과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컴퓨터공학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러한 기술 분야 쪽과 예술과 그러니까 문학을 하는 사람들, 미술, 음악, 이거 일러스터, 또 포토샵을 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커뮤니케이터 등과 같은 직업군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직업군들을 다시 보면 사람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철학적 사고를 가지는 직업군들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동화가 가능한 일들로 규칙적이고 단순 반복이 되는 일들은 인공지능, 기계가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처럼 이성과 감성을 손재주와 같은 작은 기술을 따르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만의 창조적인 일 역시 인공지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울리며 살아가야 할 이 사회에 앞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을 통해서 표현을 해나가며 그것을 보일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개인의 그 다양성을 개발하고 만들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사회인 오늘의 시대에 사람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아주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우리에게 직업적 소명을 통해 우리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힘을 보여주면서 교회 안의 교육을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는 명령을 보여주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미래를 바라보고 현 시대의 부름을 읽고 교육 성교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배운 것을 재환원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며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오늘날 사회,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 그러니까 ICT인 AI와 IoT, 빅데이터로 사회와 경제 전반에 융합되어서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사회와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람은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편안함입니다. 근데 이 편안함을 추구할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사람이 사회와 기계를 다스리며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편안함을 유지하고자 기계에게 빼앗겨버리면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평생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공부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시간이 계속 가면서 공부해야 될 것들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공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직업에서 쓰일 때에 그것만 쓰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흐름도 같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하나를 하고 나면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또 다른 것을 하면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계속 물고 이어져서 내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다른 이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그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것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프로세싱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열에 상관없이 무언가에 관심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특징적인 교육이 이거죠. 이과와 문과. 해외에서는 이과와 문과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다 퍼블릭합니다. 공통적인 겁니다. 근데 한국만 특징적으로 이과와 문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예체능. 이 세 개를 나눠서 사회과학 계열, 이공 계열, 예체능 계열을 나눠서 전공을 만들고 학교를 진학하게 합니다. 물론 세분화된 간학문적인 능력으로 빠른 직업적 꿈과 학업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문학적인 능력과 이공계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본래 수학을 싫어합니다. 숫자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숫자와 관련된 일입니다. 세무회계를 했고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모든 일들이 다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났습니다. 물론 문학적인 능력, 문학가가 되기 때문에 또 설교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 수의 배열을 아주 빠르게 익힙니다. 그렇다고 숫자만, 수의 배열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언어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문학적인 내용이 없으면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을 조합을 해야 됩니다. 색을 조합할 때
눈으로 조합하는 것도 있지만 수로 조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러스터나 포토샵을 이용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팔레트를 펼쳐가지고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퍼센트지를 입력합니다. CYMK라는 게 있죠. 아실 거예요. 디자인하는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 퍼센트지를 입력하면 색이 달라집니다. 0.1%만 달라져도 색의 감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인쇄할 때도 그 감이 바뀌어버립니다. 숫자를 모르면 디자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디자인은 또한 문학적인 것도 같이 담겨있다는 거 아십니까? 같이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직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열에 상관없이 관심이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코딩입니다. 코딩은 프로그램 언어라고 이야기하죠. 생활에 필요 없는 프로그램 언어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몇 년 안으로 이 사회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없이는 우리의 직능과 업무의 완성도를 이뤄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 직능과 업무의 언어는 달라지기 때문에 코딩을 해놓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코딩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의 배열과 문화적 언어를 알아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그 외 많은 랩탑과 데스크탑을 이용합니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양대 산맥이 있죠. 윈도우즈와 iOS 프로. 그러니까 흔히 구글, 애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는데 좀 더 편한 것은 우리가 윈도우죠. 왜냐하면 윈도우즈는 디자인 계열 쪽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iOS나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언어를 읽어서 그걸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맥을 사용하는 사람,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윈도우즈도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 결국에는 코딩입니다. 코딩의 언어를 읽을 줄 알면 이것을 더 활용해서 삶의 윤택함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EBS 다큐 프로그램 4부작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대혁명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에 AI와 인간의 공존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세계 최대의 국제전자산업 회사인 아마존이 근로자 몇백 명을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하고 그 자리에 프로그래밍이 된 로봇을 대신 투입해서 이들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근로자로 있었던 한 사람의 인터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기술도 없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회사를 찾아가 자리를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업무는 우리에게 매우 귀감이 될 것이고 아쉽게도 시대가 기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우리가 선생님을 다시 채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업을 구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두는 기기와 함께 살아갑니다. 작은 손에 기기가 없으면 불편을 느낄 정도로 기기와 공존하는 삶의 방법을 우리는 이미 터득해 버렸죠. 그런데 이 기기를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를 알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과거의 교육과 현재의 교육 그리고 미래의 교육을 읽을 수 있는 시퀀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현재에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과거에 있었던 산물들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칠 겁니까? 언젠가는 과거의 산물들은 역사의 저편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것들이 우리 갖고 와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나야 될 것들을 예측하고 예상해서 이 사회에 한번 적용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15년 또는 20년 뒤에 없어질 직업들이 보여드린 것보다는 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스포츠 전문 심판가도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가도 없어질 수 있고 기자도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AI를 가지고 뉴스 기사를 작성했는데 그 기사가 사람이 작성한 것과 AI가 작성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누가 사람이 썼고 누가 기계가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압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인터넷 뉴스가 AI가 작성을 하고 있는지요? 혹시 압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사람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AI가 조합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일지도. 특별히 세대를 어우르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한 교육의 방향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회와의 공존하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과거의 산물에, 과거의 영광에, 과거의 태양에 젖어서 전하고 그것을 가르칠 것입니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든 이 스마트폰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지식이 모든 방대한 내용들이 다 나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디지털 기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디지털 기기를 잘 읽어내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용어, 언어를 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어떤 말을 잘할까요? 한국어를 잘하죠. 미국 사람은 미국어를 잘합니다. 영어를 잘합니다. 프랑스인은 불어를 잘합니다. 각 나라에 언어가 있는 것처럼 각 나라의 사람이 자신의 그 종교 언어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프로그램 언어를 읽을 줄 알아야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교회에서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보고 미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 이것을 현재에 펼쳐 보일 수 있어야 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훈련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 보이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맡은 직무에 대한 부르심을 이해하고 교육의 양육을 함에 있어서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수행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열정과 용기는 나와 우리와 사회에게 또한 교회 전체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함께하는 이들의 운동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라.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의 그 사회는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체계적으로 습득시키지 아니하면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성장해서 한 가정을, 한 사회를, 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가속점을 달리고 있는 이 시기에 다양성의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창조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권고합니다. 가르쳐라, 명해라,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예술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기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 사회에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예술성이 기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계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예술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빅데이터가 있다고 할지라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딥러닝을 통해서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다시 말하면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 철학의 양식, 인공지능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정복과 다스림으로 위임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라 라고 요청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물인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 문화 명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위임하셨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게 위임해도 될 것을. 왜냐하면 기계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기계가 발전하는 것, 기계가 더 좋은 기계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안에 철학을 담아내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기기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사람의 철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사람의 예술성과 독특한 창조적 능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며 위임하신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변하는 사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당장 저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곧 문화의 발전입니다. 다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창조적 능력, 독특한 예술성으로 문화가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발전은 사람의 창조성이 나타날 때에, 인간의 창조성이 나타날 때에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며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next.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무엇, 어떻게, 왜. 거기에 그 다음까지 생각해야지만 가치를 높이는 상생과 공존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기계와 사람 그리고 사회가 공존하는 방법은 기가 할 수 없는 블루오션이 인간만의 감성과 예술성을 특화시킬 수 있는 창조성으로 개발시키고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시대에 기계와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속하게 바뀌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읽는 눈,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또한 나를 포함하여 이 사회가 새로운 문화의 창조로 만들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디지털과 이 디지털 기기와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배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얼만큼 더 활용해서 더 발전의 양상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삶의 양식 가운데에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것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